1997년 여름의 서울 이태원은 외국인 거주자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으로 늘 활기가 넘치던 거리였습니다. 해외 문화가 자연스레 흘러들던 이태원 골목에는 각국의 음식점과 상점이 즐비했으며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불빛과 음악이 밤늦도록 이어지던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태원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리로 기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햄버거 매장의 화장실에서 직원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그리고 범인은 CCTV에 찍혔음에도 끝내 밝혀지지 않은 한국 대표 미제 사건. 바로 이태원 피자헛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1997년 7월 22일 저녁 이태원 메인거리에 위치한 햄버거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매장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고 직원들은 분주히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며 일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20대 초반의 남성 직원 어 씨는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녁 9시 반쯤 어 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어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동료는 혹시 몸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염려하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료는 문을 두드리고 어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씨, 괜찮아요? 문 좀 열어봐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문 아래로 손전등을 비추었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의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직원들은 즉시 매니저를 불렀고 힘을 모아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어 씨는 좁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어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매장은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고 동료들은 크게 충격을 받은 채 현장 밖으로 나와 울먹이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화장실을 살펴본 뒤 즉시 사건을 타살 가능성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씨의 신체에 명확한 폭행 흔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씨는 단순히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미스터리는 화장실의 공간 구조와 범행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매장 내부 한쪽에 위치한 작은 1인용 구조였습니다. 출입문은 매장 안쪽으로만 연결되었고 창문이나 외부 도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범인은 오직 출입문 한 곳만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범행 직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매장의 CCTV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결정적이지만 또한 가장 답답한 장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사건 발생 직후 피자 매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나가는 한 남성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았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으며 걸음도 당황하거나 급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식사를 마치고 평범하게 나가는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면의 화질이 너무 낮아 남성의 얼굴 윤곽이 거의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 시기만 해도
CCTV는 현재처럼 고화질이 아니었고 녹화 장치의 성능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인의 얼굴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그 CCTV 속 남성이다라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남성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점은 남성이 매장을 빠져나간 시간과 어 씨가 화장실을 간 시간이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매장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자 매장 화장실에서 왜 범죄가 일어났는가? 금품을 노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지갑도 현금도 개인 소지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원한? 하지만 어 씨는 지인들과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관계도 원만했고 직장 내 갈등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범행 직후 고개를 숙이거나 도망치는 모습 없이 매우 태연하게 걸어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점은 범인의 태도를 매우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는 급하지 않았다. 당황하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는 위축된 모습이 없었다. 그 말은 범인이 범죄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정 때문에 경찰은 전과자 조회, 주변 외국인 검문, 이태원 일대 상점 기록 확인 등 다양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빈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자 매장에 있었던 손님 대부분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어려웠던 것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얼핏 보기엔 공개된 공간이지만 사실상 감시가 매우 취약한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화장실은 매장 안쪽에 있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고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매장이 가장 붐비던 시간과 겹쳐 직원들도 한동안 어 씨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즉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그 짧은 순간을 정확히 파고들어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저항 없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범행 동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CCTV 속 남성이 매장을 떠난 시간은 사건 발생 시간과 놀라울 만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매우 중요한 단서로 받아들였지만 영상의 화질이 너무 낮아 남성의 얼굴 특징이나 인상착의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평균적인 키, 짧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가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범인이 이처럼 태연하게 이동했다는 점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범인이 심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범인은 당황하거나 불안한 표정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속 남성은 흔들림이 없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범인이 과거에도 폭력 성향이나 범죄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다. 사건 당시 매장에는 여러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손님과 직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증언들 사이에는 거의 일치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범행 전후에 수상한 인물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혼자 식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손님은 중동계로 보이는 외국인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들은 서로 충돌했고, 경찰은 어떤 진술도 범인을 특정하는데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태원은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용의자설도 빠르게 퍼졌지만 근거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결국 목격자들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제기된 여러 설.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강도 목적의 범행설. 그러나 피해자의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설은 초기에 배제되었습니다. 이 우발적 폭력 사건설. 화장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다툼이나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날 처음 본 사람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 만한 성격이 아니었고 화장실 앞에서 몸싸움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3외국인 범행설. 당시 이태원 특성상 외국인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CCTV 속 남성은 외국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해외 도주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전문 범죄자 가능성. 범인이 너무 침착하고 범행 후 행동이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전문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난항. 경찰은 사건 직후 이태원 일대 CCTV를 확보해 남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매장 외부 카메라도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의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자 매장 손님 가운데 범죄 성향이 있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명단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고 그 누구도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언론은 CCTV까지 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어려움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화질 부족, 목격자 부재, 범행 동기 부재, 범인이 남긴 흔적의 거의 완전 소멸. 이 네 가지가 경찰이 직면한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점.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흐르자 여러 범죄 심리 전문가와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범행 장소와 범인 행동이 너무 모순적이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피자 매장, 그 안쪽에 있는 좁은 화장실. 만약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바로 그런 장소에서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점은 범인이 그 장소를 이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화장실 구조를 알고 있었는가? 직원 동선을 알고 있었는가? 범인이 매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가? 경찰은 이 점을 계속 추적했지만 결국 결정적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지 않은 이유. 사건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CCTV가 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1997년 화질은 있었지만 정보는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었음에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남긴 말, 피해자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는지, 범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평범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아들이 그 작은 화장실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현실은 가족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일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당시 확보된 물증을 다시 분석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화장실에서 확보된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간이 지나며 훼손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작은 흔적 하나라도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 미제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범인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피자헛 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질문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화장실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 그 안에서 일어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범인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20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그날 매장을 나서던 남성의 모습, 그가 지나간 조용한 계단, 침묵 속에 홀로 남았던 피해자를 잠시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작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